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단법인 아프리카 문화연구소의 소장 역을 맡고 있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는 흑표범당, 영어로 블랙 팬서 파티라고 부르는 70년대, 20세기 중후반이죠. 7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던 아주 흥미로운 단체가 있죠. 자, 이 흑표범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흑표범당 블랙 팬서 파티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검은 베레모를 쓰고 까만 가죽 자켓 그걸 입은 아주 멋진 청년들, 선글라스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흑표범당을 폭력 조직 혹은 아주 과격한 흑인 단체로 이제 기억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흑표범당은 폭력적인 조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폭력, 이들이 까만 자켓을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어깨에 총을 걸어매기 이전에 이미 그들 앞에 존재하던 그 폭력, 그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폭력을 수행하던 조직이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다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미국의 역사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와 식민주의 역사까지 함께 봐야 그 단체가 출연했던 역사적 배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60년대 미국은 민권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기죠. 말콤 X의 아주 적극적인 저항. 말콤 X는 아예 미국 백인들에게 미국 서부에 남아도는 땅을 달라고 주장을 했죠. 니네 백인들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흑인들 전체가 아예 그냥 미국 서부 가서 살 테니까 서부에 남는 땅 조금만 다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인물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폭력은 절대 동원하면 안 된다. 미국 백인들하고 싸우되 폭력 말고 비폭력 저항을 하자. 간디가 했던 방식으로. 수사를 동원해서 싸웠던 인물이 마틴 루터 킹이죠. 두 인물 외에도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두 인물로 대변되는 시대가 60년대이죠. 자, 이때 흑인들은 투표권도 보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까지 바뀐 건 아니죠.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경찰의 폭력과 부당한 검문, 그리고 체포, 영장 없는 체포죠. 이게 계속되었습니다. 실업률은 높았고 교육과 의료 역시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 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자, 많은 흑인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벽돌책이 있죠. 벽돌책. 그 안에만 존재했고 일상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법을 믿을 수 없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살던 두 명의 흑인이 대동을 합니다. 서로 만나죠. 이름이 그 유명한 휴이 뉴튼하고 바비 실, 이 블랙팬서 파티를 조직한 이 두 명이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흑인이죠. 자, 이들은 서로 만나서 한 가지 질문, 공통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지킬 것인가? 국가가 법과 경찰과 헌법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누가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둘이 나눴던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흑표범당을 단순히 미국에서 출현한 시민권 운동단체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흑표범당 지도부가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던 카리브해 출신의 사상가가 있죠. 바로 파농이었죠. 프란츠 파농. 프란츠 파농이 쓴 책을 이들이 거의 교과서 삼아서 읽었죠. 파농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르뜨니크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혁명가였습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하고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 우리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죠. 자, 이걸 쓴 인물인데 파농이 이 두 권의 책에서 했던 얘기는 식민주의는 단순히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뺏는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촌철살인적인 발언이죠. 식민지라는 게 단순히 땅만 뺏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뺏는 체제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경찰하고 군대는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파농의 얘기죠. 이걸 카메룬 출신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 역사학자인 은벤베라고 하는 한국의 죽음 정치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유럽 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의 인문학자들에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세계를 보게 하는데 공헌을 한 은벤베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죽음 정치, 식민지에서 경찰과 군대 그리고 심지어 법은 죽음 정치를 실행하는 집행자였죠. 생명 정치가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인물들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그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어떤 생명을 거세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를 실행했던, 집행했던 식민지 체제에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가 관리하고 있던 경찰과 군대였죠. 그리고 그것을 추상화시킨 것이 법이었죠. 자, 이거를 파농은 식민주의의 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흑표범당은 파농의 이런 사유를 미국적 맥락으로 적용한 단체죠. 자, 그래서 그들은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개토죠. 흑인 개토. 이 개토를 미국 내부의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식민지가 없는 데가 아니라 미국 안에도 식민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 개토, 브롱스 같은 동네죠. 미국의 브롱스, 흑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아주 범죄율 높고 백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가난한 동네. 이거를 이 블랙 팬서 파티, 흑표범당은 미국 내부의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경찰은 여기서 보호자가 아니고 감시자였죠. 그리고 흑인은 완전한 시민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흑표범당은 단순히 흑인 운동이 아니고 미국 내부의 식민주의에 맞서 싸운 해방운동입니다. 그래서 흑표범당은 경찰을 감시하는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흑표범당의 어떤 사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까만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어깨에 총을 걸머맨 이 흑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굉장히 폭력적인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총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면 들고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이었어요. 총기 소지가 밖으로 노출만 하면, 그리고 그 안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으면, 총을 겉으로만 드러내고 실탄 장전만 하지 않으면 총을 메고 다니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흑표범당은 이 법을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와 흑인들을 무차별 검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걸 감시했습니다. 흑표범당이. 자, 하지만 실제 흑표범당이 했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경찰을 감시하는 활동이 아니고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었죠. 우리가 흑표범당 하면 이 이미지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흑표범당이 더 많은 공력을 들여서 활동했던 내용은 경찰 감시가 아니라 백인 경찰 감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무료 아침 식사를 먹을 게 없는 흑인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굶고 가는 흑인 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걔네들한테 무료 급식소를 차려서 아침에 밥을 해주고, 그리고 무료 진료소를 세워서 병원에 갈 돈이 없는 흑인들을 이제 흑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해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학 같은 거 있죠.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불러서 저녁에 교육을 이제 대신 시켜주는, 그리고 노인 지원 사업, 돌봄 서비스죠. 이런 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총만 들고 다닌 게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은 배고픈 아이에게 자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밥을 먹여라. 이게 흑표범당이 내세웠던 표제죠. 배고픈 아이에게 자유를 말하기 전에 밥을 줘라.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흑표범당이 이런 활동을 하니까 미국의 FBI가 이 단체를 불법 단체로 이제 주목을 하면서 감시를 시작하죠. 그때 FBI의 아주 유명한 그 악명 높은 국장이 있죠. 에드거 후보. 음모론에 따르면 케네디를 죽였다고 이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 아무튼 미국 최대의 내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이 흑표범당을 이 에드거 후보 FBI 국장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FBI가 비밀 프로그램을 돌려서 흑표범당 내부에 간첩을 심고 그리고 이 조직을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꾀하죠. 그래서 결국 조직은 해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흑표범당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극이죠. 어떤 면에서. 배고픈 아이에게 민주주의를 말하기 전에 빵을 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질문의 어떤 대답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극이죠. 자, 얼마 안 됐죠. 2020년, 5, 6년 전에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과잉 진압해서 조지 플로이드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운동인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됐죠.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이 바로 흑표범당의 어떤 현대판 부활인데 차이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은 무장 조직은 아니죠. 총을 들고 다니는 조직은 아니었죠. 총 대신 뭘 들었냐? 휴대폰, 그리고 카메라, SNS 이런 걸 들어서 백인 경찰들이 흑인과 유색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법행위 오히려 이것들을 찍어서 전 세계로 유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저항한 단체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5, 60년 전에 흑표범당이 했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법률 개혁 이걸 통해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방법은 다르죠. 흑표범당하고. 그러나 두 운동이 던진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흑인은 경찰만 보면 벌벌 떨어야 하는가? 왜 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보호의 도구가 되고 누구에게는 똑같은 법인데 폭력이 되는가? 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왜 흑인의 생명은 반복해서 위험에 놓이는가? 이게 이제 흑표범당이 1960년대 던졌던 질문이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 21세기에 여전히 받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흑표범당이 던진 질문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흑표범당을 단순히 총을 든 조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빠농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구조적 폭력에 맞서려고 했고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들의 전략과 행동에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흑표범당은 아무 이유 없이 등장한 조직이 아닙니다. 노예제의 유산, 인종차별, 경찰폭력,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이게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오늘날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통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흑표범당의 역사는 과거의 한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통제하는가?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이 질문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던져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